또 이런 식의 지식을 만들던 데가 역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저는 그 인문학이라는 표현보다는 문사철이라는 표현을 훨씬 선호를 해요. 그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문학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는 그런 아주 복잡한 얘기들하고, 이를테면 인류학 같은 건 대부분 사회과학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심리학도 들어오고 행정학, 정치학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이라는 영역인데, 그걸 굳이 인문학이라고 빼는 이유가 사실은 그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사람 착하게 만들어야된다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문사철이라고 하면 이건 명확하잖아요. 뭔지 문학, 사학, 철학 공부하면 굶어 죽는 거. 아니 딱 그 정의도 명확하고 그러니까 문학은 뭐 하는지 뻔하잖아요. 문학이라는 거는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그런 일을 얘기하죠. 사학이라는 거는 옛날 책을 보거나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철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 일반인이 하기 되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문사철에서 그러니까 어떤 발생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으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사철을 살려서 이거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최수업가 그때 대학생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문사철이 10년을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어반복이죠. 한국이 안 망한다는 얘기랑 문사철이 결국 살아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재수업 그때 대학 다녔으면은 불쌍해서 어떻게? 뭐 그런 질문이니까, 이를테면 경영학과에 갔거나 행정학과를 다니고 있거나 정치학과를 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사회과학의 기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유해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식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한국에서 죽었으니까 그거를 사회과학이 일단은, 사회과학은 가르칠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있고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해보자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넓게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생각을 제가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교하고 신교의 차이가, 카톨릭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신하고 접근할 때 반드시 그 성직자를 통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신한테 만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매개를 통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카톨릭을 밖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저거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여성들의 신이다. 그래서 그걸 더 분석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제 여신을 모시는 종교와 그 다음에 불의 신인 조라트스트를 모시는 그게 합치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논리적으로는 성모를 찾는 거는 신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를 찾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이제 사제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가 죽을 때 그를 휘장이 이제 쫙 찢어지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신과 인간은 그 매개 없이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해도 되는 게 그게 신교의 등장이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멋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루터가 했던 얘기죠. 루터가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전에는 일반인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라틴어로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세종대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참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독일어로 해주자라고 해서 독일어를 번역을 해주고 나니까 일반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왜 이런 거 아니에요. 라틴어로 있으면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뭐 몇 장 하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이거 미신하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사회과학이 그런 장벽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 시대를 오래 겪다 보니까 사회과학에 대해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금지시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려다 보는데, 사회과학 자체는 너무 범위 넓잖아요. 거기에 무슨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다 하고 사회과학을 하거나, 요즘 후코도 읽고 뭐도 읽고 다 읽고 그러고 나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중세 때 민중들한테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은 신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제나 많은 걸 하지 않고 조금만 하고서는 금방 접근할 수 있는, 삼부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독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훈련되어 있는 라이터 혹은 그 중간에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독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델은 일본 모델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일본 모델이 꼭 좋은 건 아닌데, 일본은 그 사회과학이라는 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교수들이 쓰는 책 시장하고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서는 그쪽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분석했던 사람들이 쓰는 일반인을 위한 사회과학 시장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몇 사람을 제외하면은 동경대학 교수가 쓴 책은 아무도 안 읽어요, 일본 사람은. 그리고 일반인들이 읽는 거는 대학원 졸업한 정도 사람인데 그걸 오래 봤던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쓰거나 교수가 쓰거나 아무도 안 읽어요. 아니, 우리는 무조건 안 읽는데, 일본은 그러니까 잘 팔리는, 일단 100만 부 정도 팔리는 그런 책들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쓰고, 교수들은 또 아주 어렵게 쓰거든요. 그게 막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보거나 전문적으로 본 사람들이면은, 대학원 1, 2학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학부 때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좋겠다인데요. 그래서 제가 모델로 좀 제시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하나는 그 나오미 클라인 아시죠? 그 나오미 클라인 책 나오면 제가 되게 추천했었는데, 나오미 클라인이 약간 대학원 정도 수준에서 글을 쓰면서 뭔가 딱 잡혀가지고서 필드에서 뛰어다니면서 학위도 나중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박사와 석사 그 중간쯤 어딘가 있는데 필드 스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 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인 이야기 썼던 시오노 나나미 아시죠? 시오노 나나미가 우파 출신이긴 한데 진짜로 책을 많이 본 분이에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두 사람 다 누구도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공부를 했고 현장도 잘 알고 있고 자기 세계 갖고 있는데 밥도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묶여있던 거에서부터 풀어가지고서 누구나 그걸 볼 수 있고 누구나 수준 있게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생각을 해서 2, 3년을 투입을 하면은 저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은 이 시대에 나오미 클라인 같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를테면 조선이 딴 건 못하지만 사회과학은 좀 해. 그런 저 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로 괜찮다라고 하는 게요. 축구 16강보다는 전 나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 괜찮게 만들고 핸드폰 괜찮게 만들고 축구 좀 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그러면은 조선놈이 무슨 공부를 해라고 할 텐데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큰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거 내지는 자기 학문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전공이 뭔데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자기를 지킬 수 있죠. 이를테면 뭐 어려운 얘기 하면은 나는 문과생이야 하고 천안함 그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대요. 알루미늄이 어떻게 녹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 인간의 한계를 제가 많이 느꼈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뭐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과학이라는 조금 더 상의 틀에서 보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때는 자기를 방어해 줄지 모르는데 진짜로 자기가 성장하거나 자기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심리학도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행정학도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전공이 이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배운 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 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 배운 여자 얘기할게요. 이 얘기하고. 착해지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똑똑해지기 프로그램들이 지난 1세기 동안 굉장히 죽었던 건 뭐냐면요.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이 있었어 그래요. 아시겠죠? 계몽주의라는 건 중세에서 막 나와서 프랑스 혁명을 막 만들 때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글을 못 읽었거든요. 글도 못 읽고 신문 같은 것도 없고 그랬던 때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계몽주의가 한 2세기를 왔었어요. 왔는데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일부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글을 보고 책도 보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계몽주의인 거다라고 이제 막 붙인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죽고 나서 후기 역사가 저를 신계몽주의자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배운 여자라는 이 현상을 보면서 다른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게, 배운 여 뜻은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 나왔던 소울드레서나 그런데 그 여성분들이 본인들을 디파이는 배운 여자라고 이렇게 했고요. 유사어로 개념녀. 뭐 이런 단어들이 쓰였었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식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결심을 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지 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실천 혹은 행위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몽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얘기했다라면은 이때 배운 여자라는 거는 결심을 했거나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거나 알고 싶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21세기에 움직일 수 있는 한국에서 새로운 주체가 등장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계몽주의는 저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조선에서는 되게 꼰대가 돼요. 제가 꼰대 정의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원래 서울 말인데요. 사람이 40을 넘으면은 그 입은 다물고 지갑은 이렇게 열라고 그랬거든요. 뭐 친척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저씨들이 맨날 싸워요. 저는 그 빼꾸두라고 부른 그런 삼촌들 뻘 있잖아요. 흰색 양복에 빼꾸두 신고 와가지고서 잔치집에 이렇게 오면은 전 이렇게 뒤집고 에이 맛없다. 그래요. 이렇게 산적 같은 거 죽으라고 해놓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모나 이렇게 사람들 해놓으면 에이 탔다. 그래서 저는 그 빼꾸두라고 그러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서 무슨 뭐 막걸리 주면은 에이 막걸리가 좀 덜 내려왔다 그러고. 그냥 서울에 그 빼꾸두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거든요. 40이 넘으면은 지갑을 열고 입은 다물라고. 그런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논팽이처럼 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고 말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꼰대가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0 넘으면은 이게 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서울식으로 빼꾸두라고 맨날 그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계몽주의가 지금 21세기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80년대 얘기나 70년대 얘기 막 하면서 이 책부터 다 보고 나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죽으란 얘기 아니면은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를테면 내가 보는 이 100권을 싹 보고 와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거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분명히 그 계몽주의는 꼰대 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보면 꼰대 많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이런 게 아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카톨릭이 일반인들한테 기도를 하는 거를 막는 거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세는 개인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고 신을 통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때 그게 신을 죽인 게 아니고 신을 가깝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지금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한국은 신권 국가로 가는 것 같아요. 신이 아주 셌죠. 서울은 이미 봉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서울은 신라시대, 그러니까 삼국 때부터 되게 중요했는데, 21세기로 넘어오니까 하나님 가져가고, 하나님 중동 원래 신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갖다 뭐에다 쓸까 싶은데, 사는데도 다른 사람이.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결론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거는 결론이잖아요. 이를테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뭐를 알아라거나 결론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대 불가능한데, 수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거를 생각하고 논리 훈련 같은 걸 할 수 있거나 그런 거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회과학자가 될 수는 없더라도 사회과학이라는 그 범주에 있는 것들을 일부는 이해를 하고 아니면 스스로 분석을 해보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제공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결론은 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배운 여자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더라고요. 배운 남자는 없죠. 이명박이 자기가 하도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서
야, 근데 권총 들고 장